노래로 시작을 해야겠다. 내가 들을 노래는 오늘은 말이지 이거. 불러 우리 지금 불러. 제가 뜨겁다. 뜨겁네. 이거 파라솔 킬 수 있나? 오, 됐다. 됐어. 파라솔 폈어요. 좋은데 이거. 오랜만에 하는 V앱.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다 컸네. 파라솔도 필 줄 알고. 감사합니다. 다 컸습니다. 잠깐 이제 어버이날에 부모님이랑 쉬고 와서 이제 또 킹덤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V앱도 자주 못하고 팬카페도 자주 못 들어가고 버블도 자주 못해서 또 미안해갖고 오늘 잠깐 시간 날 때 와서 오늘도 이제 뒤에 작업이랑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열심히 좋은 멋있는 좋은 그 무대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무대를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날씨는 진짜 좋다. 장난 아니다. 어떡하냐 이거. 최근에 이제 방송된 게 체육대회였죠? 체육대회. 저는 띵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신체와 다르게 그런 운동적인 거를 못 해갖고
제가 근데 띵트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쨌든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제가. 기대도 안 했다냐. 저 은광이 형 뽑았어요. 맞아요, 은광이 형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제가 에이티즈 친구들을 되게 이제 킹덤 하면서 좀 많이 다들 친해지고, 근데 이제 제가 에이티즈 친구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되게 다가와줘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그리고 마스크나 모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하시는데, 일단 모자는 제가 머리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눌려서 머리는 감았거든요. 근데 눌려서 지금,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좋으시면 저 이러고 있겠습니다. 머리 진짜 감았어요 여러분. 근데 감기는 진짜 감았어요. 저는 항상 머리는 감아요. 어제 경락 받아봤는데 어우 너무 아파. 민낯이, 네 민낯이죠. 민낯이라 지금 저는 항상 민낯으로 다니는 걸 좋아해서 쑥스럽긴 한데. 얼굴 경락, 맞아요, 얼굴 경락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지인분이 경락 거기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한번 와보라고 하셔서 갔다가 해봤는데 아프긴 한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저 손 안 뜯어요 여러분. 저 옛날처럼 손 뜯는 습관 고친 지 오래됐습니다. 어제 휘영이 생일이었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 좀 마음에 걸렸던 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이제 휘영이가 이제 찬이가 들어가 있었고 제가 가서 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미안했던 게 찬이는 되게 휘영이의 친구로서 옆에서 정말 잘 챙겨주거든요. 제가 봐도 진짜 잘 챙겨줘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둘이 서로 되게 서로 많이 사주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서 뭔가 형으로서 못해준 게 너무 걸렸어서 저도 선물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찬이는 원래 휘영이한테 되게 많이 정말 잘 챙겨줘서 괜히 그랬을 거야. 저도 편지 쓴 것도 찬이 때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찬이가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되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쓴 건데 다 찬이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준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 또 제가 괜히 무한하게 만든 게 아닐까. 근데 찬이가 훨씬 해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걸렸어요 마음에. 그래서 날씨 진짜 좋다.
은광이 형을 선택한 이유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물론 뭐 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경연이라는 게 뭐랄까 경쟁이잖아요. 저는 근데 애초에 경연 프로에 나가지만 경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질 않았거든요. 그냥 진짜 왕을 정하는 것보단 각자가 다 왕이다라는 의미를 좀 두고 싶었어요. 그냥 각자의 나라의 뭔가 그 나라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한 거지 경연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다 잘생기고 다 멋있고 다 능력 있으신 분들만 나오는 프로잖아요.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진짜 멋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뭔가 저희 이제 할 때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 입장할 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대면식 입장할 때. 근데 이제 은광 형이 되게 우리 동생들 어째 다 동생들이니까 그 분위기 풀어주려고 엄청 B2B 형들이 그러셨어요. 특히 은광 형도 저랑도 친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형이라서 그냥 그런 전체적인 걸 봐서 저는 은광이 형 다 멋있어요. 손 뜯는 습관 어떻게 고쳤냐면요. 저는 뭔가 계기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계기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그 드라마를 찍었을 때 손에 그때 한창 뜯을 때를 봤는데 손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고치는 게. 아이콘 분들도 선배님들이시지만 아이콘 분들도 진짜 너무 진짜 다 착해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나 되게 킹덤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안 해본 무대들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K-pop 아이돌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되게 웃기네. 누가 별게 다 웃겨라는 말을 해서 그거 댓글 보고 나도 웃기다고, 뭔지 알죠? 어쨌든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다 너무 착하고, 우리 멤버들끼리도 뭔가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훨씬 되게 진짜 더 덕지덕지 우리가 잘 붙을 수 있었던 거. 저 점심 안 먹었습니다, 아침. 제 라이브 방송 처음 본다. 감동. 더보이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랑 저랑 이제 승마를 같이 했었던 친구인데, 워낙 뭐 더보이즈 친구들을 학년이 때문에도 저도 너무 좋게 봤고, 옛날에 샵이 같았었어갖고 워낙 좋은 거 알고, 또 스키즈 친구들도 그 방송할 때마다 자주 봤어갖고
워낙 좋은 친구들인 거 알고 오히려 그런 게 있었어요. 에이티즈 친구들은 이제 좀 뭐랄까 저랑 뭔가 되게 많았는데 에이티즈 친구들의 이제 오랫동안 매니저였던 분이 저랑 또 워낙 가까운 사이였던 형이시고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듣고 활동 때도 몇 번 겹치고 근데 이제 워낙 센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라 괜히 좀 다가가기 어려웠던 근데 다른 친구들도 저희 팀을 특히 저도 저를 되게 어려워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어떤 스타일이냐 아니면 사실 인상이란 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너무 진짜 너무 순둥순둥하고 너무 착한 특히 저는 산이라는 친구를 되게 무대를 진짜 다 잘하는데 산이가 제가 어느 순간에 진짜 한번 뭔가 결도 비슷한 것 같고 한번 진짜 한번 좋은 동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1차 경연 때 에이티즈 친구들이 어디였지? 내가 그 부분 제가 막 그래서 산이한테도 캡처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나 여기 이거 그 1차 경연 친구들이 제가 이거 진짜 몇 번 봤거든요. 이거 현장에서 보고 와 진짜 미쳤다 이랬었어요. 오빠야 여기서 멈출 텐데 여기서 산이가 이러면서 하는 그 눈빛 보고 와 진짜 찐이다. 보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다 워낙 잘해서 그래서 너무 어쨌든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많이 배웠고 특히 진짜 많이 배웠고 많은 무대들 보면서 느꼈고 즐기고 있고 우리 팀 멋있지. 이거 이제 제가 걸리적거리게 누가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누가 걸리적거리게 개라고 이제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렇게 그거를 되게 좋아해 줬어요. 그 친구들도 그래서 걸리적거리 2차가 걸리적거리기였죠. 근데 이제 걸리적거리게 개를 2차 때 거를 되게 감사하게도 레전드로 뽑아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저는 나레이션을 좋아해 주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그러고 회사 왔을 때도 회사에서도 이제 왜냐면 이런 레코딩만 들었을 때는 걸리적거리기가 사실 저도 확신이 안 섰는데 무대로 잘 그래도 꾸며주셔서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걸리적거리기 2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탄을 만들었었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엄마 왜 나는 오늘 와주고
fire.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선전한 연하는 시력이네요. 이제 킹덤은 킹덤대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음악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제 와, 갈비 드셨어요? 진짜 맛있게 했다. 아, 나 그거 봤어. 그 뭐지? 누가 내 거 편집해서 뭐 자막이랑 이런 거 다 하셔서 올려두신 건데, 제가 음식 고를 때 엄마 아빠 동생 전화고 이거 그때 제 그 반응 속도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벨이 울리자마자 뛰쳐나가는 그 반응 속도 보고 저도 그거를 잊고 있었다가 그 영상 보고 편집해 주신 거 보고, 와 진짜 무슨. 근데 나는 내 집 구조를 알고 그 타이밍을 아니까 나도 그랬던 건데 웃기더라고. 아 진짜 잘 만드셨더라고. 아, 말발 아저씨, 맞아. 말발 아저씨. 아, 나 그거 너무 웃겼어 진짜로. 어서 가자. 아니, 나도 내가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몰랐어. 아니, 이미테이션도 재밌고 멸망도 재밌더라고. 다원이 형 같아, 멸망에서. 나 다원이 형 같고 이미테이션은 보고 근데 나는 사실 그런 뭐랄까 이런 연예인 가수 아이돌들의 스토리를 담은 뭐 드라마나 그런 게 몇 개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드림아이도 그랬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스토리가 다 아실 텐데 재밌을까? 그냥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봐도 재밌는 거야. 우리가 다 겪었던 일들이고 스토리인데. 그래서 진짜 오글거렸어. 못 본다고요?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거의 맛이 아닐까? 난 드림하이 때가 진짜 재밌었어요. 드림하이 때 진짜 재밌었어요. 김수현 선배님, 뭐 수지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막 다 나오실 때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당시. 되게 치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가 치열하지만 특히 이 아이돌 쪽이
요즘 용화 형 대박 부동산 인혁이 형 거 다. 아 날씨 진짜 어떡하냐 이 날씨. 밖에 있으니까 더워. 근데 이 바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었어. 아 넷플릭스 루시퍼 나온대. 아 드디어 5월 28일인가? 드디어 정말 너무 기다렸어. 저 말랐다고요? 저 마른 체형 아닌데. 그러니까 마른 체형이지만 요즘 열심히 어쨌든 저 루시퍼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거 보다 보면 중간에 진짜 샤이니 선배님들 루시퍼 노래 나온다요. 숨을 끝도 찾지 못한 나는 이러면서 이제 진짜 나와요. 그 진짜 와 나 보고 여기 진짜 케이팝이 진짜 많이 커졌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킹덤이 이제 곧 끝나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킹덤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정말 짜르르르르 하고 이제 그 사이사이 어떻게든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든 준비하고 있고요. 날씨가 진짜 좋네요. 열심히 써놓은 노래도 오픈할 거고 컴백이요? 저 컴백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제가 준비한 것들 죄송해요. 그게 기대에 못 미쳤다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뭐 음악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즘 그래도 최근에 한번 들어서 카페에서 뭐 제가 가끔 고민에 답 따라주는 거는 하곤 있는데 했는데 몇 개는 또 최근에 또 새소리 좋다.
많이 길렀죠.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 킹덤 랩 유닛이요? 이번에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 희영이가 마스크 벗을 수 없어요. 아니요, 원래 하려고 했다가 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었어갖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뭔가 그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희영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이래저래 희영이가 너무 그리고 잘하는 친구니까 희영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라는 거를 저는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비해 옛날에는 정말 좀 그냥 뭐 말이라도 던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겁이 많아져갖고, 그리고 사실 뭐 스포보단 그냥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멤버들. 저도 그렇고 모든 출연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도 앞날이 캄캄하다. 언제 다 하지? 해야지.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공포방 탈출 그거 진짜 재밌더라.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나는 마지막에 그 끊겼잖아요. 애기 인형 나오고 너무 그걸 보자마자 여기서 끊기면 안 된다고 막 혼자 영상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기다렸다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진성이 형 삐처리 된 게 너무 웃겼어 나는. 그 형 진짜 욕 안 하는 형인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는 갔잖아요. 저는 그러면 아마 구석에서 이러고 있을걸요. 나는 진짜 안 돼요. 저. 애기 인형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장롱 열려서 그것도 무서웠고. 저는 진짜 기절했어요. 저는 진짜 안 돼요. 저랑 로운 인성 곧 방송할 수 있을까? 방송 쓸 게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들어보세요. 만약에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였다. 예를 들어 이러다가 혼자 마지막에 이러고 제발 내보내주세요 막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너무 얼마나 놀라면 그러겠어. 내가 계속 소리 지르고 놀라서 감탄사 나오고 이제
나는 안 돼요. 저는 틀렸어요. 저는 공포 쪽은 방송 불가가 아니라 시도를,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공포의 공짜의 기억의 한 획의 한 점도 꺼내시면 안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인성이 형보다 겁이 많다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또 모르지, 내가 옛날처럼 겁이 많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재현이 형이 공포를 잘 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해줬나요? 영화 곤지암 썰? 말해줬나요? 제가 영화 곤지암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안 말해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해서 스케줄을 아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스케줄이 끝나고 매니저 형과 함께 영화관을 오랜만에 새벽에 가보자. 그때만 해도 괜찮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을 보러 갔어요. 그때가 바야흐로 새벽 시간 심야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나초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나초를 정말 좋아하고요. 나초를 먹기 위해 영화관을 너무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곤지암이라는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그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런 미스테리를 잘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영화화가 됐구나. 그래서 보러 갔어요. 앉았습니다. 전 나초를 보고 있고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미 겁에 질려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러던 도중에 중간에 402호 귀신이 나타나거든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정신을 잃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앞에는 나초 통에서 치즈만 있고 나초 덩어리들은 없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앞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을 때였죠. 거의 없었습니다. 심야 시간이라. 나초가 없고 치즈만 있는데 나초는 너무 먹고 싶고 영화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의자 머리맡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나가서 사올까? 아니면 살짝 지지할 수 있지만 이거라도 먹을까? 하지만 저는 영화의 흐름이 끊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나초를 집어 먹으면서 영화를 끝까지 이뤄냈죠.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 사이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엘리베이터요? 매니저 형한테 간곡히 무릎 꿇고 부탁을 했습니다. 문 들어가는 것까지만 같이 좀 가달라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잠을 자고요. 다음날 아침에 돼서 화장실도 며칠간 혼자 못 갔습니다. 불을 끈다고요? 제 인생에서 그 당시에는 불을 끄고 자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속삭인다, 뭐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뭐 좋아했다 뭐 할래, 이런 속삭임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입을 막습니다. 나한테 당분간 속삭이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왜냐? 사백의 귀신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틀려 먹었습니다. 공포와 저는 거리가 저기야, 여기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포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 집 가서 잘 수도 있었지만 괜시리 뭔가가 무서워서 또 부모님 집을 가려고 했죠. 초등학교 이후로 다 큰 키 185짜리 아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는 모습이 당황스러우셨던지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많이 서운했어요. 네. 서운했습니다. 서운해서 집 가서 불 다 켜고요. 아침 해 뜰 때까지 안 자고 해 뜨고 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곤지암 스토리. 그래서 저도 집 비밀번호 바꿨어요. 엄마 아빠 보더니. 하하. 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엄마가 저는 좀 영화에 근데 좀 잘 빠지는 편이에요. 영화에 잘 빠지는 편이어서 어... 그치. 옛날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되게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최근까지도 정주행하고.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어린이집 때부터 봤던 영화고 최근까지도 봤던 영화였고 인디아나 존스가 쓰는 그 채찍이 그렇게나 갖고 싶더군요. 그랬으면 안 됐지만 어린 마음에 집 아파트에 있는 나뭇가지 큰 걸 하나 주워와서 그 당시에 집에 소파 커버가 큰 밧줄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 밧줄을 뜯었죠. 그리고 채찍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밧줄로 엄청 혼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저는 그걸로 저희 집에 있는 기둥에다 계속 일어나서 나는 인디아나 존스가 될 거야. 아마 닥터 존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던 기억이 있군요. 재밌었어요.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저한테. 부산행이요. 부산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저는 기차 타는 뭔가 로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방을 내려가거나 어디를 갈 때 기차를 타고 싶어 했어요. 항상 본인이랑 갈 때도 우리는 그냥 차를 타지 말고 기차를 타고 가자. 나는 그게 정말 재밌어요. 그 모든 생각이 부산행을 보고 나서부터 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왜냐? 기차를 타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 저 옆 칸에서 갑자기 좀비가 나타나갖고 저 통로들을 다 뚫고 하고 우리한테 달려들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신해야 됩니까? 화장실이요? 다 좀비들의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들을 다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열차의 끝까지 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그 빠른 몇백 킬로로 달리는데 그 열차에서 뛰어내려? 아니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죽는 거지. 차라리 좀비한테 물려 죽는 게 낫지. 혼자서 그럴 바에 억울하게 죽는 게 낫잖아.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기차를 안 타요. 아주 명쾌한 답이지 않습니까? 데스티네이션은 영화를 모르고요. 곡성 안 봤어요. 저 못 봐요, 못 봐. 에나벨. 자, 제 집에는 인형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저보다 눈 큰 인형은 절대 두지 않습니다. 답이 됐죠? 에나벨이 안 무섭다고요? 혹시 심장이 세 개세요?
컨저링 말 안 하겠습니다. 와, 주호 단독 라이브 방송 처음 보는데 완전 치인다. 제가 무서워하는 모습이 치이는 거군요.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봤던 공포영화 그래도 몇 가지는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허나 제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컨저링이 솔직히 안 무섭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 공포영화 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나는 아니에요. 저는, 자, 제가 확실히 말해드릴게요. 벌레, 곤충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저는 내가 키우는 후루보다 다리가 많은 건 다 싫어요. 웬만해서. 아, 내가 기생충을 보고 나서의 제 후기를 말해줄까요? 기생충을 보고 나서 아, 진짜 내 집에도 뭔가 지하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벽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돌 치면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폈어요. 근데 갑자기 퉁 쳤는데 텅 소리 나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귀를 대고 있다가 다시 퉁 치면은 텅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안에서 뭔가 울리는 것 같아. 그럼 아, 여기다. 이렇게 그 아래쪽에 틈 같은 데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 새어 나온다. 그럼 나는 그날 집 문을 밖을 열고 나갑니다. 혹시 모르잖아. 갑자기 뒤에서 막 치고 있으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고, 어쩐지 가끔씩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질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그 집을 나가야 돼요. 뭔지 알겠죠? 퉁 했는데 퉁 소리가 나는 건 그 안에가 비어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진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어. 갑자기 상상했다니. 뭐? 근데 저는 고양이, 제가 키우는 애기들이 이제 그 이런 뭐 그런 미담이 있잖아요. 영물을 볼 수 있고 귀신을 쫓아준다. 애기들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좀 마음을 좀 편해졌죠. 아, 저는 숙소 생활할 때는 옛날에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혼자 이렇게 살면서는 진짜 겁이 많아졌죠. 더 벌레를 잡는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저는 결벽증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깔끔한 성격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랄까 집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정말 깔끔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벌레라고는 절대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쯤인가 3시 38분 24초쯤이었나? 38쯤 29초쯤 그쯤에 갑자기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아 뭐지 이랬는데 불이 다 꺼져 있잖아. 그래서 침대 맡에 있는 불을 켜고 조명을 켜고 일어나서 방 불을 켜고 집 불을 킨 다음에 커튼을 쫙 쳤어요. 그랬더니 통유리창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보면서 오 무슨 소리였을까? 괜히 이상한 느낌이었나. 한쪽 커튼을 닫고 한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래쪽에서 이상한 검은색 물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보여.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이따시만한 바퀴벌레 하나가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걔네는 벽을 타더라고.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거의 바퀴벌레맨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 침대에 묻는 순간 나는 이 침대를 갖다 버리고 소각을 시킨 다음에 새로 살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너만큼은 내 머리맡 나의 보금자리에 올라올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곤충 박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모든 곤충이 다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바퀴벌레는 정말 제 정신적으로도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스코를 불렀지. 집을 나가고. 결론 박멸했다 정도.
어떻게 내가 못 잡는데. 이제 박멸해 주시고 가서 Thank you 세스코 하이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 제가 너무 진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진짜 바퀴벌레와 저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살짝 혀를 깨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이가 찍는 공포 영화 볼 거냐고요? 멤버들이랑 같이 볼 거 아니면 저 혼자선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후르가 쥐를 잡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후르가 쥐를 잡는다. 그럼 쥐가 있는 집에 제가 그 전에 쥐를 박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나는 후루가 쥐를 물었는데 그 후루와 뽀뽀를 한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쥐가 안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쥐가 그런 게 뭐 좀 더럽다라는 선입견이 있고 뭐 그렇고 뭐 꼬리가 징그럽게 저는 쥐가 귀여워요. 왜냐하면 불쌍해요. 그런 실험용으로 쓰는 것도 싫고 그런 동물이고.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후루가 물어온다면 좀 불쌍해서 놔주지 않을까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벌레가 이 세상에 모든 벌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생태계는 말이죠, 먹이사슬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곤충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있고 그 동물들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있고 그 동물들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이 틀에 움직여야 이 지구가 살 수 있고 그거를 유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없어지면 안 된다,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는 취소. 허나 해충 이거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생명들은 소중해요. 저도 생명 존중하는 사람. 하나 그건 좀 안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드라이브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막 벌레들이 나오고, 근데 벌레들, 그러니까 걔네도 얼마나 살고 싶겠어. 살고 싶어서 자기들도 열심히 태어나서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뻐해 주죠. 이뻐해 주면서 저거 하는 건데. 이뻐는 해요. 이뻐는 하는데 그래도 내 팔 쪽에 있는 건 좀 그렇지. 여기가 야외라서 그런가 벌레가 좀 있네. 오지마.
아 오늘 열심히 말했더니 갑자기 허기지네. 으. 어쨌든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긴 한데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썰 있으면은 말해줄 테니까 토픽만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제가 자주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또 자주 이렇게 터킹 어바웃 할 수 있도록 오겠습니다. 벌써라기엔 오늘 1시간 정도 거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빨리 이걸 하고 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 안녕. 안녕. 벌레 나오면 걸리적거리게 하면서 이러면 되지. 갈게요.